사기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이 기자가 나무 이야기로 준비하셨죠? 그렇죠. 어떤 나무 이야기입니까 오늘? 네, 그냥 나무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네. 나무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나무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함부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뭐 지난번에 저기 원대리 참나무로 한번 했었죠. 아 그렇죠. 예. 예. 아 그랬군요. 그것도 그 나무 자작나무 이야기죠. 숲인데 네. 이것도 이거는- 숲입니다. 예. 아예 그렇죠. 뭐, 그러면 뭐 식사한 네, 걸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네, 예. 예. 어쨌든 저희 댓글 중에 나무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예. 이렇게 한번 다루는 거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연재를 그 나무 전 상서라고 이 나무 앞에 올리는 글이잖아요. 이거 네. 시작한 지 1년 좀 넘어 1년 한 3, 4개월 됐는데요. 이게 15회 차거든요. 아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서울의 나무를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데가 강서 쪽, 네. 예전에 양천현이라고 했던 강서 쪽, 네. 그리고 종로구 쪽 이렇게 두 군데 다녀오셨다군요. 네. 이 두 군데는 어떤 그 특징이 있습니까? 나무의 관점에서 본다면. 종로나 이런 쪽은 사실은 궁궐도 있고 뭐 사직단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보호수라든가 천연기념물 노고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이 강서는 사실은 또 굉장히 그 상점벽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개발되고. 거기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도 개발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이고 예전에 어떤 우리가 지키지 많이 못했던 우리 고도 발전을 할 때 많이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옛날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그래서 좀 서울 중에서도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강서구 토박이어서 그렇죠. 예. 잘 아는데 그렇죠. 강서 무슨 초등학교 나오셨습니까? 방화동의 송화초, 예. 그다음에 등촌동의 백석초등학교 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불과 뭐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네. 다 논이었습니다. 뭐 네. 지금 한창 잘 그래요? 나가는 마곡 예. 이런 데 다 논이었고 이 기자 기사도 보면은 토박이도 많이 떠났다 뭐 이런 말씀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 네. 사실 좀 네네. 많이 떠나기도 했고 네. 네네. 좀 되게 상점벽해라는 말이 예. 좀 와닿더라고요. 주로 뭐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 지금 뭐 2% 이렇잖아요. 근데 뭐 강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 6% 7%. 2017년에는 44%.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죠, 강서구는. 그러니까 경제 관점에서는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예. 짧은 시간에 예.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그러면 네. 그 나무들한테는 숲에는 예. 그건 완전히 재앙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대로 뭐 나무가 저기 있다. 밀어버리고 콘크리트 세우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개발을 급속하게 하는 경우에 네. 그 지역의 식생이 네. 물론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남기도 할 텐데 어떤 그 악영향을 줍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갔을 때 너무 좀 속상했던 게 네. 성주 우물터 은행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름이 성주 우물터 은행나무인데 이게 한 450살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래된 나무네요. 근데 이게 어떤 굉장히 후미진 곳에 있어요. 이 보호수거든요. 후미진 곳에 원래 있고. 그 양천현의 중심지 아니었을까요? 그쪽. 그렇죠. 양천현에 어떤 관청들이 있던 곳이고 성주라는 게 성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양천형의 현령이 먹던 그런 우물터라는 뜻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수백 년간 한 번도 마르지 않았다 그러고 제가 보기엔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간 아마 마르지 않았던 곳일 텐데 거기가 일대가 개발이 되니까 그게 마른 거죠. 거기 이제 그 성주 우물터에 가보면 그냥 콘크리트로 성주 우물터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발라놓고 안타깝죠.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아주 키가 한 25m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는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가보셨죠? 기사를 읽으면서 예, 예. 상당히 많이 반성을 했어요. 예, 예. 왜냐면 제가 이 나무 바로 앞에 살았었거든요. 아, 2년 예, 동안. 제가 살던 아파트 바로 길 건너편에 편의점이 하나 있고 그 네.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 나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사실은 밤이 되면 사실 굉장히 후미진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비행 청소년들이 약간 담배도 피고 저도 지나갈 때 좀 많이 무서웠거든요. 근데 가끔씩 거기 벤치가 있어서 친구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사를 보면서 제가 진짜 반성을 했는데 여기 관리가 너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네. 기억이 나더라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쓰레기부터 담배꽁초 막 이렇게 많이 있고 제가 근데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 제가 만났던 신민재 건축가 우리 네, 이 기자가 소개해줘서 동네 이웃사촌이시죠? 네, 맞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도시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이
이 도시라고 하는 곳에는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게 계속 생기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생겼는지 뭐 이런 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은 큰 나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오고수나 거목은 어떤 도시의 이정표다. 그 그렇죠. 도시 옛날에 우리가 과거와 이어주는 그런 어떤 이정표 같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아셨겠지만 겸재정선이 양천 현령을 했었어요. 280년 전에. 그때 그분이 이제 그렸던 진경산수화에 그 많이 등장합니다. 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강과 이 어떤 양천현의 어떤 모습을 그리면 이 나무가 너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무를 같이 배경으로 해서 그때 풍경을 그렸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강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김포쯤 어디까지는 강, 그 넘어서부터는 바다. 우리 머릿속으로 그렇게 그물고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조속감만에 의해서 이 바다가 머리를 한강 쪽으로 쑥 집어넣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의 꼭대기가 바로 그 강서까지 왔다는 생각인 거죠. 밀물대. 그게 바로 종해입니다. 종해고 청조 듣는다는 거죠. 뭘 듣냐? 조속간만의 소리, 밀물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그 밀물 소리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특히 이런 겨울 같을 때는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을 거 아닙니까? 온도가. 이 살얼음이 이렇게 깨지면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없는 소리죠. 한강의 사라진 그 소리죠. 밀물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김포와 이 강서가 말하자면 육지의 끝, 바다와 만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종해가 말하자면 강서, 그 김포, 뭐 그렇죠, 이쪽 그렇죠. 양천을 그렇죠. 말하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지명이군요, 일종의.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수중보가 생겼어요. 80년대에. 이 혹시 세느강 아시죠? 세느강. 예. 그 전두환 정부 때 이제 높은 분들이 프랑스 한번 가셨다가 야 여기는 뭐 이렇게 큰 유람선이 또 다닌단 말이야. 한강도 이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84년도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은 이게 약간 제목이 뭐 이런 게 뜹니다. 한강을 인공 호수로 만든다. 지금으로 보면 나쁜 맞아요. 뜻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아름답게 맞습니다. 만든다는 식으로 이게 기사를 맞습니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사실은 한강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뭐라 불러야 됩니까? 한강 전문가로서. 지금은 이제 한강호죠. 예. 또는 한호 뭐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지금 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강의 물길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한강 물길은 폭이 한 200-300m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백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아래쪽에다가 신곡보라는 작은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는 또 저 잠실 수중보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잠실 수중보는 잠실 그 저 대교 그 바로 아래 잠실 수중보가 있어서 그 쉽게 말하면 그 바닷물이 예. 신곡보는 넘어오거든요. 근데 잠실보는 넘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위에서 취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바닷물이 섞이면 이제 마실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보를 만들어서 거대한 호수를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그 호수를 보면서 한강에 물이 많다, 한강이 넓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또 한번 겸재정선의 친구분이 썼던 그 시조 그 한역을 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PD님한테 네. 이거 좀 자르지 말아달라고 미리 부탁드리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잘라도 괜찮다고 굉장히 생각하는데. 감동적으로 잘 읽었는데 잘리면 우리 너무 이 섭섭해요. 행호 관어에 친구분이 그 그림 옆에다가 이렇게 써준 시입니다. 늦 봄이니 보곡국이요 초여름이니 웅호해라 복사꽃 가득 떠내려오면 행주 앞 강에 그물치기 바쁘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강의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잘 찾기가 어렵다. 그렇죠.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아. 후미진 곳에 버려진 나무가 된 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걸 보고 온 겁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막이 다 적혀 있진 않지만 네. 이 기사에 소개해주신 두 분이 이런 나무들을 열심히 기록해서 지도를 그리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가양동에 있는 나무들을. 네네. 이분들이 그 조혜진, 김선혜 씨인데 네. 일반인들이 네. 그 발품을 팔아가면서 네. 몇 개월 동안 그 나무를 다 하나하나 네. 했다는 거잖아요. 네. 조사를 하고. 네. 그게 보통의 노력으로 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나서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2013년, 2017년부터 이제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네. 두 분이 이렇게 성인들 이렇게 배우는 이제 공부하는 데서 만나셨는데 학부형들이세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친해지셔서 같이 이제 궁산을 다니신 거죠.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궁산 예를 들면은 그 처음에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가을쯤 되면은 뭐 솜사탕 냄새 같기도 하고 이런 캐러멜 냄새 같기도 한 그런 냄새가 나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개수나무 잎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수나무 잎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날까 또 찾아보시는 거죠. 네. 아, 취재를 가을에- 하셨네요. 그런 걸 이제 연구를 같이 찾아보시고 전문가를 불러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나무가 이 낙엽을 만들려고 물이 빠지면서 당분이 높아지면서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야. 뭐 그런 얘기들.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뭐 은사시나무 이제 다이아몬드 하얀색 은사시나무가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이런 문양이 생깁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이거는 이제 언제쯤 생긴가, 몇 년쯤 되면 생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시고 이렇게 이게 확대경 같은 거 루펜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전나무 그러면 전나무 끝. 근데 전나무를 저보고 이제 갔는데 전나무 잎이 하나 떨어졌는데 만져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이게 5갈래다. 근데 이렇게 하나여서 5갈래로 갈라진 게 느껴지냐. 왜냐면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동그란 잎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더라고요. 납작하게.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그 확대경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은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니시면서 기록을 하셨고 실제 지도를 만드는 건 6개월 걸리셨어요. 6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 뭐 굉장히 사실은 전문가도 하기 힘든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디쯤 올라가면은 뭐 예를 들면 개수나무를 볼 수 있다. 어디쯤 올라가면 물풀의 나무가 볼 수 있다. 그거를 찍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 또 나무가 어떤 수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동정이라 그러거든요. 나무의 종을 이렇게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그 지역 관내 나무라는 이유로 그냥 맡겼으면 지도는커녕 사실은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도 업무 우선순위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주민들이 만든 되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나무 지도를 그렸으면 그 나무 지도를 가지고 시민들이 네.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이분들이 또 모임을 하시는데 뭐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 모임에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궁산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이 지도를 보급해서 그 지도만 있으면 사실은 어디쯤 가면은 뭐가 있다. 그렇죠. 내가 어디쯤 올라왔어. 그럼 뭐 운동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이 나무가 이 나무구나. 이 나무에 여름에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다. 복자기 나무라고 이게 단풍나무류가 있거든요. 단풍나무는 이렇게 씨앗이 있으면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건데 이 씨앗 부분에 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자기 나무는 밑에다가 털복숭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아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예. 그 지도에는 그러면 거기 있는 나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같은 것도 좀 들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도가 사실은 너무 이제 뭐랄까 너무 여러 가지 정보를 담으면 이게 도감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면에는 이제 궁산의 지도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복자기 나무면은 복이라고 써서 뭐 화렵수인지 낙엽수 뭐 이런 어떤 종류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한 8가지 종류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도감을 만들 생각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2020년 베어진 이태리 포플러 나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지도를 만들려는 노력이 이런 데서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2020년에 좀 소리 소문 없이 베어진 나무 아닙니까? 근데 소리 소문이 많았습니다. 이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양천초등학교에서 몰랐다고 했지만 양천초등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님들한테 이 나무를 베지 말라고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한 40m.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태리 포플려가 이제 그 뭐 양버들나무 이런 종류잖아요. 미루나무 이런 종류인데
이게 수명이 길지가 않고 빨리 크기 때문에 나이는 많지는 그래도 않았군요. 아니 그래도 한 100살은 됐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천에 살던 분들은 이 나무를 다 아는 거죠. 이제 이태리 포플러 얘기만 나왔는데 네. 이제 꼭 이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개발이나 뭐 도로 확장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베어지는 나무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시는 사례가 있으면. 아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서울의 남가자동에 사는데 예. 저희 집 근처에 그 명지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이제 2차선 도로에 플라타너스 그 숲 터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름에는 정말 큰 나무들이. 근데 그 이제 재개발하면서 그냥 한쪽을 그냥 싹 뱄죠. 멀쩡한 나무들. 길을 넓히기 위해서.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게 있을 때 주민들이 항의를 해도 안 들어주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주민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나무를 벨 때 재개발 쪽 주민들이 요구한 건 아닙니까? 도로를 넓혀달라고? 아니 도로는 이제 넓히로 돼 있는 거죠. 이 어떤 도시 설계가 될 때부터. 근데 그 나무를 그대로 두고는 넓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요구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주민들이 한테 필요한 거긴 하죠. 근데 사실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예를 들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뭐 도로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 나무를 두고 옆에다 길을 냈어요. 그렇지. 맞아요. 여러 그렇게 가지 하면 됩니다.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 청주의 가로수길이 그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재개발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길이 뭐 4차선이 있고 나무가 그렇죠. 한 줄 있고 다시 어떤 길이 있고 다시 나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눈대중으로 많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나무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그런 경우가 적은데 이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그냥 위험수목 그럼 바로 베는 거예요. 위험수 넘어질 것 같아. 야, 사람 다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렇죠. 그렇지. 이제 베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있냐면 그 고향에 그 서삼릉 그 종마원 있는데 들어가는 길에 보면 은사시나무 길이 예쁜 길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업자가 덮밥으로 쓰려고 나무를 베니까 그 주변에 나와서 물어봤을 거 아니고 왜 베냐 그러니까 이거 위험수목이라서 베는 거다. 거짓말을 했군요. 그런데도 위험수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기소가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주 정말 우리가 이 풍치라고 하는 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한 40년, 50년이면 그 40년, 50년 기다려야지만 그 풍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길 가셔본 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실 텐데 근데 보니까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박값 내고 끝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실 재개발하고 재건축 때 문제인데요. 재개발할 때는 그 동네에 있던 큰 나무 말고 작은 나무들은 그냥 싹 베는 거고 재건축 때는 심지어 그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심었던 나무들이 30년, 40년 되니까 크잖아요. 그것도 거의 제가 알기로 거의 100% 베거든요. 그런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인데 그걸 좀 막거나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나무들을 유지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는 없습니까? 뭐 다 살릴 수는 없더라도. 그렇죠. 그게 이제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나무를 보호수가 최소한 보호수로 혹은 뭐 시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습니까? 보호수로 돼 있어도 뭐 행정 심판 같은 걸로 해서 그냥 없애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쫙 밀어놓고는 또 비싼 나무를 사옵니다. 어디 가서. 시골에서 150살, 200살짜리 나무를 사와서 요즘은 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진짜 인테리어 소품 큰 나무들이 취급하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런 거죠. 기존에 자기 땅에 있었던 거는 싹 베야지 속이 시원하죠. 삐죽삐죽하게 자랐으니까 걔네들은. 그거는 이제 뭐 이럽니다. 이거를 뭐 옮기면 건물 위치를 새로 설계해야 돼서 비용이 얼마다. 뭐 그런 논리에 다 막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우리 일 기자가 아까도 방송하기 전에 질문을 물어보셔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법과 제도를 우리가 뭐 정비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인 건지 결국 우리가 50년 동안 전문가들한테 이 나무 행정을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나무들이 행복한가요? 제 말은 나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한가. 정말 지금 우리 이 서울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던 모습인가. 네. 너무 바쁘게 우리 살다가 신경 못 쓰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이런 나무 지도를 그리셨던 분들처럼
그 나무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생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보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생명으로 좀 보고 네. 다뤄야 될 것 같은 생각 들고 그리고 종로구에 가셔서 그 신민재 건축가 네. 또 만나셨잖아요. 신민재 건축가도 그 동네에 있는 주요한 나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지도도 만들고 스케치를 그랬지 않습니까? 하셨던데요. 어떻습니까? 그 종로구는 또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건축가시고 뭐 꽤 큰 건축 그 사무실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방문도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뭐 가죽나무라고 있어요. 가죽나무 씨앗을 이렇게 그리셨더라고요. 열매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열매를 이렇게 세밀하게 스케치를 하시고 또 뭐 은행나무 뭐 그러니까 이 자기 집 주변 서촌에 사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세밀하게 스케치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좀 코멘트를 해서 엽서를 만들어서 이웃들한테 나누고 뭐 그렇게 했던데 제가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저는 환경운동가도 아니고요. 저는 뭣도 아니고 뭐 나무를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내 주변에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더라도 할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못 보던 열매가 보이면 주워서 자세히 보고 이게 내가 알던 그 열매가 아니네 그럼 그려보기도 하고 그 뭐랄까요 그 자기 어떤 자기가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주변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살아있는 나무에 대해서 보게 되고 우리가 대문열고 나가면 제일 먼저 보는 생명이 사실은 가로수 아닙니까? 도시에서는 뭐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사실은 그 했던 나무 중에 또 비술나무라고 있어요. 비술나무라고 사직단에 있는 비술나무를 같이 한번 봤었는데 얘는 이제 자르면 하얀 수액을 토해내요. 그래서 나무가 딱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이제 수액이 흘러내린 모양이 있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게 이제 이 사직단하고 어린이 도서관 쪽으로 해서 한 7, 8그루를 같이 봤었는데 뭐 사직단 쪽에 있는 거는 좀 괜찮은데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나무들은 너무 강하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모양이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참 제가 요거 준비했는데 또 말씀 안 해드릴 뻔했네요. 어떤 거요? 아니 그 장자가 네네. 이 가죽나무가 특징이 뭐냐면 이게 뭐 쓸모가 없는 나무로 유명해요. 가죽나무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죽나무는 뭐 가구를 만들거나 그럴 수 없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 참죽나무라고 있습니다. 네. 참죽나무는 이렇게 새순을 먹거든요. 이게 두릅처럼. 네. 근데 이제 가죽나무는 가죽나무는 가죽나무군요. 그렇죠. 참죽나무에 반대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죽나무는 가죽이 아니라 겉 피부를 말하는 가죽이 근데 둘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그 소태나무 거라고 해서 엄청 쓰거든요. 가죽나무는. 그러니까 쓰기만 하고 뭐 이용할 데도 없다 그러니까 이 쓸모없는 나무 왜 이렇게 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시라고 그 친구 장자 친구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자가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거닐면서 나무 그늘 아래 생각도 하고 누워서 낮잠 자고 그러면 되지 어찌 그렇게 쓸모가 없다고 하느냐. 우리가 나무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이 질문도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나무 어떻게 공존해야 될까. 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 네. 그럼요. 사실은 예전에 유명한 그 4컷 정도 되는 그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를 보면 나무가 어려서는 우리가 구경하고 커서는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또 열매가 떨어지면 열매를 먹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그걸 베면 그 밑동에 사람들이 의자처럼 앉아서 또 뭐 생각하고 쉬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나무가 정말 아낌없이 우리한테 주는 존재죠. 근데 그걸 너무나 우리가 함부로 정말 아무렇게나 대하는. 저는 이게 사실은 그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나무는 아낌없이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준다고 우리가 강요할 수도 있는 너무 받기만 한 것 같아요. 인간들. 받기만 하죠. 이제는 근데도 그걸 함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고마움을 알고 받는 거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살고 계신 곳에 성주 은행나무, 성주 우물투 은행나무부터 좀 많이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러 가야죠. 네. 제 고마움을 보답하러. 가끔 가서 좀 한번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꽁초도 좀 주워주시고. 인증사진도 한번 심지어 올려주시고. 저희 동네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그 벚나무가 있었는데 큰 벚나무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근데 동네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 벚나무가 서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상가에서 이 벚나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썩어서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배달라고 구청에다 계속 민원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 민원에 의해서 결국 그 나무가 베어지고 말았다. 보통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복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행정용어로 도복 네. 우려라고 하는데 넘어진단 말이죠, 도복. 근데 안에 뭐 구멍이 크다는데 네. 큰 나무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속이 이렇게 맞아요. 썩어서 맞아요. 가죽만 남은 것처럼 보여도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나무도 생명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인식을 하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무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기사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잠깐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도 편집을 하거든요. 한겨레 21 기자들이 이제 네. 편집을 맡아서 1, 2, 3 기자의 기사를 또 제가 잘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뭐 쓸 계획이 없습니까? 다른 그 기사? 뒤에 이제 사투리는 그쵸.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예. 다음 주에 소개해 예,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삼 기자는요? 저는 지지난주에 표지로선 그 베트남전 엊그저께 변론기일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풍경들 그리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의 황당한 주장들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끈질기게 네. 베트남 문제를 계속 쏘주십시오.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포제련사하고 네. 베트남 문제는 아주 이제 거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면 네. 거기서 한겨레 21이 아주 불온한 세력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요? 우린 다 불온한 한겨레 21. 그래요? 아직도 양민은 안 죽였다 그러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이 우리 사기자들이 불온한 세력이다. 원래 그 좋은 문제 제기는 처음에는 다 불어나다는 얘기를 듣죠. 예, 네. 이 기자. 저도 이번 주에는 뭐 쓰진 않을 것 같고요. 출장을 좀 한 2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뭐 제주 방언 취재를 좀 하고요. 그러면서 또 군소정당 관련해서 또 좀 취재를 하는 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제주도에서 좀 취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역사 관련해서 뭐 하나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의 그 지역 중에서 과거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살았던 동네가 어떤 동네가 있는지 특히 이제 양반 사대부들이 그 새거지라고 하죠. 그런 것과 관련된 논문이 한 편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현장 가보고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들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성희 의원 모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 한겨레 21 이번 주 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누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번 주 한겨레 21 표지는 알코올 사용장애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뤘는데 메인 기사가 익명의 30대가 쓴 기고문입니다. 이게 그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1에서 2회 정도 술을 드신다는데 흔히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 알코올 중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했을 때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게 이제 단순히 술을 많이 먹는다보다도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게 그 알코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술을 먹는 패턴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이 알코올로 인해서 어떻게 조절력이 상실되고 일주일에 한 번 먹을지라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담은 기사인데요.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사실 저희 기자라는 직종이 술을 알코올을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술에 대해서 되게 그 거부감이 많이 없잖아요. 관대하죠. 되게,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 알코올에 대해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 메인 기사 제목 자체가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게 우리 사회가 좀 알코올을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기사 말고도 이 술 권하는 사회,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도 좀 다뤘고 거기 보면은 이제 알코올 사용장애 자가 진단서도 기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10점이 넘으면은 알코올 사용 장애인데 저도 해봤는데 좀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도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면 경각심을 갖고 이번 기회에 좀 줄이십시오. 이 기자도 일단 먼저 자가 진단을 좀 해보세요. 이 기자가 자꾸 그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권하는 게 있지 권하죠. 않습니까? 네. 지금 치고 빠지는 겁니까? 술을 지금 선배라고 사기자한테 막 먹이고 이런 자리에 와서는 술을 좀 줄이라고 그러고. 매기는 건 없습니다. 뭐 저희가. 큰일 날 소리를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먹이거나 네. 누구 뭐 이렇게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사람들이 저를 먹이더라고 자꾸. 제가 볼 때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쯤 봐야 되는 기사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중요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우리 한겨레 20일 만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한겨레 20일 정기 구독인데요. 교양과 시사 꽉 채운 한겨레 20일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하게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1566-9595로 전화 주시거나 더보기란의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이나 질문, 제보 등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 주소로 의견 남겨주시면 메일 주소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한겨레 20일 새 호도 기대해 주시고요. 1, 3. 4. 사기자와 사기자. 서기자.